감사합니다. 박성범입니다. 저는 지금 EX에 만나신 사장님 여사님들, 저기 젊은 친구분들, 과연 현 시점에서 내가 EX라는 이 플랫폼이, 이 시스템이 내 삶을 어떻게 바꿔줄 거라는 부분에 같이 고민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다 고민하고 계시죠? 각자의 꿈과 목표도 다 다르시죠? 저는 이 EX라는 플랫폼을 김영미 아이오님을 통해서 만났을 때 정말 제가 잘 선택하셨다고 그 자리에서 말씀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보이는 눈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단 하나, 저는 경험치를 본 눈입니다. 전 전문가도 아니고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만나는 디지털 커런시,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의 자산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 거라는 부분은 저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한번 볼까요? 좀 전에 김동전 아이오님이 거기에 소개한 분에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누군가요? 세계에서 자산을 가장 많이 잘 굴리는 사람. 근데 대한민국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누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미래의 세대 박현주 회장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박현주 회장이 어떤 거래소에 투자를 했어요? 코빗의 최대 주주로서 그 회사의 거래소를 인수했습니다. 이거는 우리한테 어떤 거를 시사하는지를 잘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코팍스는 어디에서 투자를 해서 지금 현재 최대 주주를 가지고 있나요? 바이낸스라는 세계 최대 거래소가 한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코파스를 M&A를 통해 가지고 지분 참여를 다 인수를 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거래하는 업비트는요, 어디에 오고 지금 현재 계열사로? 네이버. 그죠? 네이버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요?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포탈의 대한민국의 모든 포탈을 점유하고 있는 회사죠. 이런 기업들이 왜 지금 현재 디지털 자산의 거래소를 투자를 해서 인수할까라는 부분에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 어떤 부분으로 세상이 지금 바뀌고 있냐면, 지금 한국은 현실적으로 그게 안 오지만 특히 중국, 미국 뭐 이런 나라들은 스테이블 코인 가지고 결제를 하는 시대가 급격히 확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왜 가능할까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이라는 도구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제가 최근에 중국을 갔는데 중국 가가지고 택시를 하는데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카드로 결제를 하니까 택시가 이렇게 쳐다봐요. 미친놈 아니야 너 싶으면. 정말입니다. 이미 중국이라는 나라는 휴대폰을 가지고 QR코드로 모든 결제를 하는데 카드를 내니까 그 나라는 카드라는 걸 보질 못해서 택시기사. 근데 저는 한국적인 관점으로 카드 내면 되는 줄 알았죠. 어떻게 했을까요? 아는 사람한테 야 이거 QR코드 사진 보내가지고 결제해, 그러니까 그 사진 가지고 바로 택시비를 결제하는 세상이 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놀랍게 발전을 하고 변하냐면 2028년도가 되면 디지털 커런시로 현물 자산하고 거래를 하는 시장이 2조 달러 정도 시장이 성장한대요. 2조 달러면 약 2,500조 정도의 시장이 됩니다.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 앞으로 미래의 세상은 저는 개인적으로 5년 안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쓰는 시대가 휴대폰 안에 모바일로 다 결제하는 시대로 급격히 바뀔 거라는 거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계신 사장님 여사님들은 뭐를 준비하시나요? 발빠르게 그 디지털 자산을 지금 현재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여기 나와 계시다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는 각자한테 큰 박수 한번 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디지털 자산이 제가 2011년도에 처음 만났을 때는 야 세상에 이런 게 있어? 저는 막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야 세상이 이렇게 바뀔 거라 했는데 즉 판단은 결코 헛되지 않았고 정확한 판단이었고요. 지금 EX라는 플랫폼을 만나서 제가 처음에 여기에서 구독을 하고 지금 계속 나름대로 지금 축적을 하는 데이터 중에는 놀랍다는 결과에 귀결이 됐습니다. 놀랍다는 결과. 설명을 하셨지만 차트가 메시지를 주는 대로만 내가 그 범위 내에서 정확히 메시지에 연동하는 부분에 그 행위만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최소한도 80% 이상의 승률은 나올 거다 하는 확신을 제가 얻었어요. 각자가 다르지만 80% 이상 승률이 나온다. 그러면 막말로 얘기해서 10번을 해서 8번을 내가 먹을 수가 있다면 이거는 해볼 만한 게임 아닌가요? 여기는 저보다 먼저 오시기에 다들 고수시잖아요. 제 나름대로 경험치를 가지고 테스트해보니까 놀라울 정도입니다. 놀라울 정도. 그런데 저는 이제 하면서 저 자신의 경험은 뭐냐면 내가 좀 차트를 안다고 너무 자주 보다 보니까 가끔 실수할 때가 있더라고요. 차트를 자주 볼 필요가 없다. 제시하는 데 대해서 일정 목표치만 놓으면 데이터는 그 데이터까지
정확히 이끌어주는 결과값을 가져오더라. 이게 지금 EX가 가지고 있는 정말 놀라운 데이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어떤 부분이냐면 다 아시겠지만 AI를 가지고 지금 피터지게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 싸우는지 아세요? 샘 울트먼하고 일론 머스크예요. 왜 그 사람들이 싸울까요? 처음에 AI를 인공지능을 처음에 고안한 사람이 일론 머스크하고 샘 울트먼 두 사람이 미래는 컴퓨터가 딥마인을 통해서 가야 되는 어떤 부분에 이런 시대로 갈 거라는 부분을 고안해서 처음에 아름다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AI가 처음에 그렇게 달고 계시죠. 그런데 두 사람이 결이 달랐어요. 일론 머스크는 이거는 공적으로 가야 되지 사적으로의 어떤 돈으로 가면 안 된다는 주장이었고, 샘 울트먼은 뭐냐면 이건 공적까지 언제 가냐, 이 좋은 기술을 가지고 우리도 돈을 벌어야지. 그래가지고 의견이 달라서 일론 머스크가 AI에서 나름대로 그냥 포기를 하고 탈퇴합니다. 그럼 너대로 해라. 그래서 AI 샘 울트먼이 누구를 만나면 마크 주크버거를 만났죠. 마크 주크버거를 만나서 야, 이런 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을 공영적인 수익 사업으로 한번 가야 되는데 같이 동의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마크 주크버거고 샘 울트먼이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사업적인 영역으로 갔죠.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뭐냐면 아직도 뭐를 해요? AI라는 부분을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래 산업이기 때문에 AI를 다시 AIX라는 부분을 만들어가지고 같이 경쟁을 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또 하나가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공공의 적이에요. 아마존 창업자인 베이조스하고 둘이 피터지게 뭐를 싸워요? 박희찬 대표님한테 우주 화성에 보내는 로켓 회수하는 거 가지고 둘이 피터지게 싸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 세계의 부자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의 미래의 큰 그림을 놓고 피터지게 싸우더라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부분에 그러한 어떤 싸움이고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계신 사장님이나 여사님들은 그런 과정에 EX라는 훌륭한 이 플랫폼을 통해서 뭐를 해야 돼요? 미래의 불을 축적하는 부분에 한 발 한 발 다가가는 어떤 이 시점에 와 계시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가 10년 전에 꿈의 목표, 경제적인 목표를 1조를 놓고 갔습니다. 김현미 의원님은 알아요. 그런데 그게 왜 가능했냐면, 먼저도 말씀드리고 들으면 계시겠지만 크립토 커런시나 디지털 화폐의 그 경험치와 놀라운 성장을 보기 때문에 제가 1조라는 목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1조를 딱 적어놓고 보니까 공이 12개가 된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여기에 1조를 써보세요. 그러면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0억, 100억, 1000억 이렇게 가잖아요. 그거는 구체적인 목표가 아니에요. 1조 딱 적어놓으니까 1 뒤에 공이 12개가 1조구나. 공 하나 빼면 1000억 되구나.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아까 박희준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시크릿이라는 어떤 책을 통해서 아니면 성공의 책에서 성공의 법칙은 세상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성공의 법칙이 반드시 존재해. 법칙이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 그 성공의 법칙을 보편적인 사람들은 알려고도 안 하고 알려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성공을 못한다는 겁니다. 한결같습니다. 성공의 법칙을 제가 나름대로 터득한 거는 구체적인 목표를 써라. 내가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나는 100억이라는 목표를 내 노트 천문에 딱 쓰는 거예요. 그래야 100억이 1 뒤에 0이 몇 개가 된다는 게 내 구체화가 되고, 그게 내가 만드는 그릇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성공의 목표를 가지고 저는 디지털 자산을 통해서 2022년 8월 25일까지가 500을 목표로 해도 500을 달성을 했었어요. 비록 보조는 못했지만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걸 시사를 해요. 적어놓고 가니까 그게 이루어지더라. 또 하나는 적어놓고만 되면 안 돼요. 아까 박희준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끊임없이 시각화하라. 끊임없이 100번을 쓰든 100번을 읽든 끊임없이 그 시각화를 통해서 뭐냐면 그게 내 뇌를 그 방향으로 가게끔 몰아가야 성공을 합니다. 이건 성공의 법칙이에요. 책에 나와요. 그러면 저는 요즘 어떻게 할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1000마디가 하루의 운명을 바꿉니다. 아침에 일어나 부르는 1000마디가. 그러면 여기가 사장님 여사님들 오늘 아침에 뭐를 부르시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나한테 메시지를 부르짖으셨는데 혹시 부르짖은 분 있으세요? 뭐를 부르짖었어요? 감사합니다. 예, 저 여사님 할렐루야. 예, 좋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인간의 뇌는요, 아침에 일어나서 나한테 부르짖는 메시지가 나의 모든 미래를 결정한다고 그래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라는 그 회장은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말이 1000마디가 항상 평생 오늘 모두의 우주의 좋은 기운이 나한테로 향하고 있다를 아침에 눈 뜨자마자 말로 부르짖는데요. 근데 그 부르짖는 메시지가 반복되면 뭐가 된다? 현실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한마디도 나한테 던지는 메시지가 없어. 그러면 나한테 어떤 방향의 메시지가 에너지가 올까요? 없다는 겁니다. 한번 실천해 보시자고요. 저는 하고 있어요. 매일같이 저는 일어나서 아침에 오늘 내가 하루 시작하는 데서 모든 기운이 나한테 오고
빌 게이츠가 했듯이. 그러고 계획하지 못한 행운이 나한테 올 거고 2020년 12월 30일까지 일주에 도달하는데 나는 도달할 거라고 부르짖어요. 불과 몇 개월 남으면 초조하긴 해요. 확실합니다. 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여기에 오신 사장님 여사님들 말 계셔서 지가 좀 지루하신 것 같은데 힘내시고 EX라는 이 플랫폼을 통해서 차근차근히 배워가시면 반드시 올 연말에 지금보다 경제적인 도움이 나실 거고 내년 연말에는 지금보다 몇 배의 경제적인 도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왜? 이 플랫폼을 제가 정확히 파악을 했다고 나름대로 했기 때문에 같이 한번 꿈의 미래를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